안녕하십니까. 매의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북일입니다. 북한이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인 사업가 문철명 씨를 미국에 넘겼다는 이유로 말레이시아와 단교를 선언한 지 이틀 만인 21일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외교관들이 전원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날 동남아시아 전문 인터넷 매체인 베나르 뉴스 등의 현지 매체에 따르면 어린이를 포함한 북한인 33명이 이날 오전 11시경에 버스를 타고 대사관을 떠나서 쿠알라룸푸르 공항에 도착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후 4시 56분 이륙해가지고 오후 9시 56분 중국 상하이 푸동공항에 도착하는 이 상하이 항공 FM886편에 탑승을 했습니다. 이 말레이시아 남아있던 일부 북한 교민도 동승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 대사관은 왜 말레이시아에서 철수를 했을까요? 이 말레이시아의 북한 대사관 철수는 이틀 전인 19일 말레이시아 정부가 북한의 단교 선언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쿠알라룸푸르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들한테 48시간 이내, 48시간 이내에 출국할 것을 명령한 데 따른 겁니다. 북한 외무성은 19일 이 말레이시아가 북한인 사업가 문철명을 불법 자금 세탁 등 혐의로 미국에 인도한 사건을 이유로 해가지고 이 말레이시아하고 외교관계 단절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문제가 된 북한 사업가 문철명은 지난 2019년 미국 FBI 요청으로 말레이시아에 체포가 됐는데요. 이 FBI는 문철명이 대북 제재를 위반해가지고 술과 시계 같은 사치품을 북한에 보냈고 유령 회사를 통해서 돈 세탁을 했다 그러면서 범죄 사실을 적시한 바 있습니다. MMH2 비자를 보유한 문철명은 아내와 두 딸과 함께 한 10년 동안 이 말레이시아의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의 한 아파트에 거주를 해왔었습니다. 문철명은 범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만 말레이시아 법원은 지난해 12월 인도를 승인했고요. 지난 9일 미국의 인도를 거부해달라는 문철명의 상고를 기각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인도가 확정됐습니다. 이렇게 문철명의 미국 송환이 결정되니까 북한은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외무성 명예 성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이 17일 무고한 북한 국민을 범죄자로 매도해서 끝끝내 미국에 강압적으로 인도하는 용납 못할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그러면서 이 특대형 적대 행위를 감행한 말레이시아와의 이 외교 관계를 단절한다는 것을 선언한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북한 외무성은 문철명이 다년간 싱가포르에서 합법적인 대외 무역 활동에 종사를 해온 일꾼으로서 불법 자금 세척에 관여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날조이고 모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레이시아가 입증할 만한 물증을 한 번도 내놓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북한을 고립 압살하려는 이 미국의 적대시 책동과 말레이시아 당국의 친미 굴욕이 빚어진 반공화국 음모 결탁의 산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외무성은 이어서 쌍방사이에 초래될 모든 후과에 대한 책임은 말레이시아 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배후 조종자이자 주범인 미국도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21일 김유성 북한 대사 대리도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에 취재진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번 사태가 앞으로 가져올 결과들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은 미국의 극악무도한 정책으로 만들어진 반북 음모의 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이 말레이시아가 미국을 맹목적으로 지지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말레이시아 두 나라를 싸잡아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는 여기에 대해서 이 히사무딘 후세인 말레이시아 외교부 장관은 21일 북한 외교관 출방에 관한 성명에서 이는 말레이시아의 주권을 보호하고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였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서 말레이시아는 우리 사법권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으며 우리 이 정부 제도를 무시하면서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반함으로써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하지 않겠다는 점을 상기시킨다라고 강하게 덧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북한이 말레이시아를 떠나는 데는 진짜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북한에게 있어서 말레이시아는 동남아 공작의 거점 도시였고요. 북한 애외화벌이를 하는 핵심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만큼 외교적으로 이 말레이시아가 북한에게 있어서 중요한 국가라는 의미죠.
지난 1973년 북한과 수교를 했는데요. 이 말레이시아는 한때 북한 국적자가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할 정도로 우호국이었고요. 특히 양측이 강대국에 대항하는 비동맹 외교 노선을 공유함으로써 그야말로 돈독한 외교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난 1995년 북한에 경수로를 공급하는 협정이 체결될 때도 이 말레이시아가 협상 무대였고요. 지난 2000년에는 미국과 북한이 미사일 회담을 바로 이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양국 간의 관계가 급격하게 틀어진 게 언제냐면 지난 2017년 2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은의 이복 형인 김정남이 북한 요원들의 사주로 암살당하면서부터입니다. 당시 김정남은 주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관 2등 서기관인 형광성 등에 의해서 화학무기인 VX, 그러니까 신경성 독가스에 의해서 암살되었고요. 총책인 오종길 등은 사건 직후 평양으로 달아났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말레이시아를 분노케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팩트를 여러분께 말씀드릴 텐데요. 말레이시아가 북한 대사관에 은신 중이던 핵심 용의자 형광성, 김욱일 등을 조사해서 체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즉각 주 북한 말레이시아 대사관의 외교관과 과적 9명을 억류하면서 핵심 용의자 3명을 풀어주지 않으면 이 말레이시아 대사관 직원들을 차례로 살해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참,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북한은 3명의 석방과 함께 김정남의 온전한 시신 반환, 원래 말레이시아는 김정남을 화장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하게 한 거죠.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사건 직후 처리한 무비자 제도를 다시 복귀하는 거, 복원하는 거, 그리고 양국의 외교 관계 유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당국은 이 사건 연루 3명의 출국을 보장하면서 대사관 직원들을 전원 귀환시키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사망한 김정남의 시신도 화장하지 않은 채 2017년 3월 30일 북한으로 인도하기로 했습니다. 이 김정남의 시신 인도 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글로벌 익스프레스로부터 비즈니스 혜택인 BD700을 임차해가지고 직접 평양으로 보냈는데요. 조건은 베이징을 경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BD700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평양까지 왕복할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언젠간 한번, 어딘가는 한번 들려서 경유지에서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연료 공급 때문에 그런 건데, 베이징을 경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이건 김정은이 중국을 결코 믿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중국 측이 김정남의 시신을 탈취할 것으로 우려를 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 제트기에는 말레이시아 외무장관이 탑승을 했고 평양으로 직행한 다음에 김정남의 시신을 북한 측에 인계를 했고 비로소 이 억류 중이던 말레이시아 국민 9명을 송환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타이베이에서 연료를 보충한 다음에 말레이시아로 귀국한 겁니다. 당시 언론에 평양으로 간다 그러면서 이 거론되었던 MH360 이게 이제 베이징을 경유했는데 이건 페이크였습니다. 아무것도 실리지 않는 거짓 항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런 앙금이 말레이시아 정부에 남아 있었고 특히 김정남 암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말레이시아 당국은 북한을 깡패 국가라는 낙인을 찍고 있었던 차에 이 평양 주재 말레이시아 대사관도 문을 열지 않고 있었고요. 방치해둔 상태였습니다. 반면에 이 주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관은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이번 주에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관의 폐쇄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북한의 말레이시아에 대한 경고가 마치 미국의 대북 제재를 향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뭐 이렇게들 해석을 합니다만은 실제 내막은 전혀 다릅니다. 사실 이 말레이시아는 지난 김정남 암살 사건 이후로 비동맹 외교의 북한보다 이미 미국 쪽에 상당히 우호적이었고 협조적으로 변했습니다. 닐 와츠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위원은 19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그동안에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계속해 왔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가장 최근 예가 뭐냐면 2019년 4월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에서 옮겨 실은 북한 석탄 26,500톤을 실은 파나마 선적의 동탄호가
말레이시아 케마만 항으로 입항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말레이시아 당국이 입항을 불허한 사례를 거론했습니다. 이후에 2019년 5월 북한 석탄 불법 운송 혐의로 인도네시아에 억류됐던 와이즈 어니스토어는 미국령 사모아로 보내져 가지고 미국에 의해서 압류가 됐습니다. 이미 북한과의 관계가 경색돼 있었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요구에 말레이시아 정부가 적극 호응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말레이시아를 동남아 공작 거점으로 삼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그동안에 이 말레이시아를 사치품을 조달하는 같은 이런 국제 제재와 감시를 피하는 우회로로 많이 활용을 해왔었는데요. 이 말레이시아하고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이제 이게 한계에 이르렀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문철명의 미국 송환은 북한에게 엄청난 타격을 안겨다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그동안에 북한이 이 말레이시아 등지의 이 페이퍼 컴퍼니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자금 세탁도 하고 밀수도 하고 그러면서 이 대북 제재의 틈을 활용해 왔는데 그러니까 우회를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제재를 회피해 왔는데 이 문철명이 이제 미국에 송환됨으로 인해 가지고 동남아 지역에서의 북한의 비밀 노트가 고스란히 노출될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북한 대사관 가족하고 함께 말레이시아를 떠난 북한인 가운데는 현지에서 활동해온 인물들이 포함되는데 이것도 바로 이런 정황을 그대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자국민 한 명의 신병 인도를 이유로 해가지고 단교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가 바로 이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셀프 고립에 나섰지 않습니까? 이건 말레이시아에서 대북 제재 회피 수단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을 우려해가지고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분석입니다. 자, 북한에게 있어서 이 말레이시아 대사관의 철수는 그리 안 해도 최악의 상황으로 몰린 김정은에게는 더욱더 치명적인 문제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주 중요한 사치품, 특히 이제 고관 대작들한테 나눠줄 그런 사치품 등의 수입 루트가 사라졌고요. 외화벌이 창고도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우호적인 그룹인 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그러니까 아세안 회원국이기도 한 말레이시아하고 국교가 단절됐다는 것은 북한의 외교적 입지가 한층 좁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이번 말레이시아에 대한 북한 행동은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증명해 줍니다. 미국 평화연구소 USIP의 프랭컴 선임연구원은 19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단교선언은 북한과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관계의 국가들을 포함해 가지고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유엔 대북 제재를 집행하고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노력이 서서히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엄선임 연구원은 이어서 북한 국적인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에 인도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 그러면서 이번 일은 대북 제재 집행에서 아주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 연구기관인 신미국 안보센터의 제이슨 바톨렛 연구원도 19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3국이 자국 내 북한 범죄인을 국제법에 따라 다루지 않으면 미국은 북한 범죄인을 미국에서 재판할 수가 없는데 이번 경우에 말레이시아는 국제법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이어서 아주 의미가 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톨렛 연구원은 이 말레이시아 이번 조치로 북한의 대북 제재 위반에 악용되어 왔던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이 지역 내 북한의 불법 활동 확산을 방지하는 데 이 말레이시아의 전례를 따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북한이 설 자리는 점점 더 좁아들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편 말레이시아가 미국에 인도한 북한 문철명이 미국 FBI에 구금됐다고 AP통신이 21일 미국 시간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문철명은 이 재판을 받기 위해 미국에 넘겨진 첫 북한 사람이다. 이렇게 AP통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죠. 이 베이징의 주중 북한 대사가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리룡남 신임 대사가 지난달 18일 입국한 다음에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격리됐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대사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재밌는 건 이미 임무를 마친 전임 지재룡 대사가 이제 베이징을 떠나서 평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북중 국경이 봉쇄되면서 항공편도 다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베이징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상하이로 떠난 말레이시아 대사관 직원들과 북한 주민들 역시 중국에 당분간 체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북한으로 못 돌아갑니다. 자, 그들이 과연 북한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상하이에 당분간 있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파견될지도 주요 관심거리입니다. 왜냐? 그들의 주 목적은 외교가 아니고요. 김정은에게 상납할 사치품 획득과 외화벌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